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지리는 빡쌤입니다. 제가 지난번 OT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행 지리를 조금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지리는 빡쌤이라고 하는 예명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의 의미와 종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목적으로 만든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대단원 속에 있는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여행의 의미, 그리고 여행의 종류, 여행의 영향,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행 명언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첫 번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죠.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넘버 2 보시면은 괴테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순히 여행하는 자체가 여행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목적 그 자체이다. 이런 얘기로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넘버 3 보시면은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이다 라고 유명한 작가인 파울로 코엘류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저도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었던 대학생 시절부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나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가기 전에는 몇 달씩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갔다 온 여행은 굉장히 저에게 많은 시야의 확장과 또 지리적 안목을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여행들이 지금도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여행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쨌든 돈도 용기도 내기가 쉽지 않은 고3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나서 잘 지나 보내고 나서 내년에는 꼭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마지막 여행 명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여행 명언이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행 명언이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또 유명 작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또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행의 기술이라는 여행 에세이를 썼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체크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나의 장소를 바꾸거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바꾸거나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를 바꾸는 것이 또 여행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여행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저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2016년 1월 19일 날 제가 직접 썼던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여행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기억이 나는 여행 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를 제가 혼자서 배낭여행을 했던 기억입니다.
제 글이긴 한데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었다.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여행은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다닐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느꼈던 것, 맨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충분히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볼 만한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날들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를 기다릴지 기대된다. 이번 여행을 시작할 때 메모해온 글귀를 떠올리며 오늘도 행복한 밤이 되길. 네, 제가 좋아하는 글귀였는데요. 여행 중에 우리는 발전하고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된다. 레몽 드파르동의 방랑 중에서 라는 이런 글귀를 제가 넣어봤네요. 그래서 이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제가 혼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또 혼자 배낭을 거의 38리터 정도 되는 엄청 큰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중에 뭐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몸도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영어라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영어의 어떤 툴을 가지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온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사실 거의 제가 여행하는 한 20여 일 정도 동안에 한 10여 일 정도는 한국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말을 거의 엄마와 전화통화를 할 때 빼고는 계속 영어를 써야 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국어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정말 이제 영어라는 툴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새로운 친구들, 뭐 중국인 친구, 캐나다인 친구, 그리고 중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중국인 사장님의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서 또 터키인 친구를 만나면서 또 아랍계 그런 또 무슬림을 그런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진짜 많이 성장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여행지를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그때 함께 배낭여행을 또 계획을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의 여행기 잘 소개를 해보았고요. 네, 굉장히 화려한 효과를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행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하나의 미션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반기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여행이란 땡땡땡이다 라는 양식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여행 명언,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과연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여행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이 배낭여행자인 레고 친구가 같이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여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좁게는 여가와 놀이, 또는 넓게는 집 밖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들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이란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이런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갖게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자면 우리의 어떤 진로 결정, 청소년기에 나에 대한 정체성 고민과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저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동기를 먼저 보자면 동기를 기준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 유희 목적으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여행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배우는 목적으로 가는 여행.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여행.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여행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대상지로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를 여행하는 것, 그다음 국외를 여행하는 것. 그리고 관심 대상으로도 크게 두 가지. 도시를 여행하는 것, 촌락 여행하는 것.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도시 여행자인지, 뭐 촌락을 즐기는 여행자인지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물론 제가 자연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도시의 어떤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자연의 어떤 안락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여행의 관심 대상으로 분류하는 어떤 여행의 종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죠. 대상 경관으로 분류를 하자면 자연지리 여행, 인문지리 여행 이렇게 자연과 인문을 나누어서 볼 수 있겠고요. 기간으로도 역시 단기, 장기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다 물음표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답을 달아보았는데 일단 자동차로 가는 여행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로맨틱하죠. 그다음 항공 여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행이지만 지금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선박 여행 크루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여행의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쭉 한번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원전 4세기 때 먼저 유행했었던 여행 방식으로는 가스트로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바꾸자면 식도락 여행이라 할 수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행 형태이긴 한데 그냥 각 지역의 어떤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다니는 여행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세기 때는 왕호천추국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신라 때죠, 사실은. 이때 승려 해초라고 하는 해초 스님, 이분이 8세기 인도를 거쳐서 이슬람 지역까지 쭉 여행을 하셨던 그 여행기가 바로 왕호천추국전이 됩니다. 그리고 13세기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5, 16세기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신항로 개척이 또 어떤 여행의 어떤 큰 틀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네, 이름처럼 정말 다 갔던 다가마, 그리고 디아스, 이런 어떤 탐험가들이 신항로를 열심히 개척했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인들 그 당시 어떤 세계의 중심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항로 개척되었던 여행이 활발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7세기로 넘어오면은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것이 또 유행을 했어요. 이 그랜드 투어는 사실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17세기 영국 귀족 가문 자제들 이제 정말 잘 사는 집의 어떤 자제들을 위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투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까지 쭉 돌아보면서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견문을 넓히는 그런 투어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현재에는 또 이제 특이한 여행 방식 중에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갭 이어라는 것이 있어요. 갭 이어. 갭 이어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휴학을 얘기해요. 휴학. 이제 특히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휴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쉬는 기간을 가지면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또 내가 쭉 세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살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를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봤을 때 여행은 어떤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정신적인 공간 그리고 시야를 넓혀준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을 지금 쭉 여행의 과거, 현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행의 영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행의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대면 계약을 했을 때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교과서 사례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는 역시 굉장히 천재죠. 음악의 천재이지만 사실 모차르트의 가문 자체가 아버지도 음악가였고 가문 자체가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가 쭉 여행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유럽을 쭉 전역을 다니면서 모차르트가 5살, 4살, 5살 이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 모차르트가 이런 어떤 여행의 그런 배경으로 여행의 어떤 영향으로 더 작곡 활동할 때 많은 영감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왕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생텍쥐페리 이분이 사실상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였던 거죠. 그래서 조종사여서 막 이제 계속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지역들을 마구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쭉 여행을 하고 뭐 사막 위도 날아보고 뭐 굉장히 바다 위도 날아보고 황주 위도 날아보면서 이런 어린 왕자라고 하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의 그런 동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향은 이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 해리포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해리포터 영화를 보시면은 호그와트 교장실로 쓰였던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런 장면이 실제로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에 있는 렐루 서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상 해리포터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렐로 서점 바로 앞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이 서점이긴 한데 여기가 너무 해리포터로 인해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심지어 서점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무려 5유로라고 하는 거금의 금액을 입장료로 받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o many books and so little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있어 보이는 문구를 넣었지만 어쨌든 비싸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곳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커요. 진짜 큰 서점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서점보다도 훨씬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작가죠. 이분이 영감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제가 갔을 때는 해리포터 복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팁을 받으면서 사진 찍어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하다. 조앤 롤링도 사실은 너무 못 살고 힘들었던 싱글맘일 때에 저렴하게 내가 좀 더 책 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물가가 저렴한 포르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렐로 서점 바로 근처에 걸어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제스틱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마제스틱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주로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카페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의 의미, 여행의 종류, 여행의 영향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번 수업 마치기 전에 여행책을 하나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건 어떤 여행에 관련된 실용서적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지리학자, 지리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목은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지리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지리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문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네, 좀 읽어줄게요. 저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두렵고 힘들더라도 우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골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요. 물론 그것은 무척 어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저 같은 어른들도 낯선 곳에 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용기가 저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너무 나가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런 시기를 버티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정말 열심히 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문구도 잠깐 읽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더 이상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마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좀 어설퍼도 내가 행복을 느끼는 공간, 나에게 맞는 공간을 밖에 나가서 직접 찾아보고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존재가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세요. 라고 이제 적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수업을 재미나게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여행 명언을 마지막에 넣어 보았어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에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풍경,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리적 안목, 새로운 눈을 갖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의 출처들도 이제 밑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We can do this. 이런 것처럼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겨내 간다면 정말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더더욱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더 기대할 만한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여행지리 수업을 청취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